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터졌죠? 여당이 상위 2% 종부세를 확정을 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도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이상인데 이걸 상위 2%만 해당되게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시켜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유하고 또 실거주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9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고 그걸 넘어가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12억으로 높이는 거죠. 비과세 기준은 완화를 하는 대신에 5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현행보다 낮추는 걸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똘똘한 한 채를 오랜 기간 보유해서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1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기준을 바꿔서 차등 공제하겠다고 하는 거죠. 양도 차익이 5억이 넘어가면 장기 보유 공제 비율을 줄이는 형태로 지금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즉 똘똘한 한 채를 오랜 기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이익을 거뒀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이죠. 부자 증세를 택한 겁니다. 기사에서 분석한 주요 아파트 단지들 보면 뭐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게 돼요. 레미안 퍼스티지 10년 보유 거주한 1주택자가 파는 경우에 양도세 7,6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죠.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늘려서 양도 차익은 줄일 수 있지만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축소시킴으로써 오히려 더 세금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세액은 더 큰 폭으로 뛰는 구조입니다. 10년 보유해서 양도 차익이 10억이면 지금보다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20년 보유하고 양도 차익이 20억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10년인데 그거 넘어가는 경우 더 혜택을 볼 수가 없고 오랜 기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양도 차익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양도 차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더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되니까 더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부자 증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정책의 핵심은 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자들한테는 증세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부담 경감이 없는데 1주택자의 경우에도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차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가만히 있었는데 최근에 가격이 오른 억울한 1주택자를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에서 상위 2%로 바뀌게 되면 1주택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많이 배제가 되고 그만큼 세금 경감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지만 원래 상위 2%에 해당된 주택들 같은 경우는 경감 효과가 없죠. 다주택자는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양도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을 하는 건데 지금 올랐다고 말하는 가격에 비하면 12억짜리 아파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이거에 해당 안 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 보유 혜택을 축소하는 형태로 증세를 예정하고 있어요. 다주택자 때리기도 모자라서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거두기가 시작이 됐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 완화는 없죠. 안 팔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세부담을 견뎌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228만 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 강남에 가장 많이 다주택자가 살고 있죠. 강남구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다주택입니다. 또 서초도 마찬가지죠. 다주택자에 대한 경감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거고 한 주택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세부담은 늘어나는 구조예요.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되고 있죠. 적정 가격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가의 아파트 잘 안 팔릴까봐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이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서 공시하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환가성이 좋은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 거래도 드물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산정해왔던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예정 수순입니다. 여기에 종부세율은 상향 조정됐죠? 매년 부과되는 건데 갖고 있으면 매년 이만큼 내야 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상위 2%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에서 약 11억 선을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종부세 완화 혜택의 대상이 안 돼요. 따라서 올라간 세율을 적용받아서 매년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니까 세율은 더 올라가겠죠. 서울 아파트 평균이 10억이라고 하는데 두 채 갖고 있으면 20억은 무조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20억에 3.6%를 적용을 받죠. 적게는 7, 8천만 원, 많게는 1억 이상 세금을 매년 내야 합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현실화율이지만 공정가액 시장 비율도 올라가죠. 더 세금 부담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팔려고 해도 세부담이 엄청나죠.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강화가 됐습니다. 단기 거래자는 미등기 전매와 같은 수준의 70%의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고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율이 75%까지 올라가죠. 지금 안 팔고 버티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다지만 이거 팔게 되면 이제부터는 양도로 얻는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주택만 갖고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게 되면 이제 양도 차익이 큰 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보유에 대한 세금은 계속 늘어나는 게 현실이고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는데 그 이익의 대부분은 양도세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나마 좀 남기고 팔아보려고 해도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웬만한 강남에 좋다는 지역들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실입주가 안 되면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만큼 거래가 어려워졌어요. 여기에 서울 같은 경우 5채 중 1채는 다 15억 초과고 그러면 주담대 대출이 안 되죠. 강남 같은 경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출이 안 되고 현금 15억 갖고 있는 부자가 사줘야 하는데 그들은 또 실입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팔기도 힘든 구조예요. 지금 모든 정책을 종합해 보면 결국 강남에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팔지 말고 그냥 세금 내라는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팔아서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 전세 좀 빼달라고 얘기하니까 퇴거 위로금이 1억을 찍었죠. 강남 같은 경우 이거 실제 가능한 일입니다. 세입자들은 집을 안 보여주고 시장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실수요자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니 강남의 집주인들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말 비판받을 일이 많이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실거주 갱신 거절이라는 애매한 조항을 넣어서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으면 벌칙 조항이라든가 후속 조치를 해가지고 시장이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흡한 정책에 대해서 보완하는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불안에 빠지고 투기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줬어요. 또 1주택자 세금 부담 경감해가지고 조금 표라도 받아보려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려면 비판의 소지가 없게 해야 하는데 또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오랜 시간 보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더 주는 결과가 나오니까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고가의 강남 주택에 대해서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면서 세금은 뽑아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강남 가두리의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이 됐어요.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때리기가 시전이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집값 정상이 아니죠. 연봉 11억을 모으면 도쿄 집도 사는데 우리나라 18년치 이상 모아야 서울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절반밖에 안 되던 집값이었는데 비정상적으로 올라서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억울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환경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오른다는 얘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시중에 돈이 없어요. 청약 결과를 봐도 그렇죠. 최소 차익이 10억인데 3만 6천 명밖에 안 몰렸어요. 그것도 최고 경쟁률은 가장 금액이 싸다는 평형에서 나왔죠. 분양가 부담이 적고 또 이나마도 219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해서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돈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 청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2년 전에 꺾여야 할 시점에서 미계약이 속출을 했었습니다. 강남권에 미계약이 속출을 했죠.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1순위에 됐지만 결국 계약이 안 됐어요. 일단 되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했죠. 더 분양가도 낮고 더 규제도 없을 때도 이렇게 미계약이 나왔습니다.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된다고 하니까 뛰어든 거죠. 지금 1,00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한다고 1억 미만 갭 투자 바람이 불고 있죠. 평택, 구미, 지방 일부 중소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투자하면 돈 된다고 쉽게 생각하면서 갭 투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구려에 밖에 갭 투자가 안 돼요. 싼 아파트,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기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거죠. 그런데 사두면 오를 거라고 하면서 좀 젊은 사람들 가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가계부채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DP 대비해서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증가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 바로 다 사람들이 집 사느라 이렇게 된 거죠. 아파트 사느라 늘었습니다. 대출 엄청나게 땡겨서 집 샀고 그 집값이 지금 올랐다고 좋아들 하고 있는데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눈앞에 와 있죠. 전문가들 연내 2차례 인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둘기파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제 금리 올릴 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초저금리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거죠. 정상화를 위해서 한두 차례 올릴 수 있고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올리는 폭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강남 아파트 죽이기 시즌3라고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조치가 15억 초과 대출 금지죠. 시즌2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안전진단 해준다고 했다가 강화한다고 오세훈의 배신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조치는 강남 죽이기 시즌3라고 볼 수 있어요. 종부세, 양도세 완화 논의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강화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정권이 바뀌어도 여당 3년 더 가죠. 그들이 끝나도 여지껏 들어간 돈 때문에 세금은 더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한테 더 걷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남을 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현 여당의 지지층이 아니죠. 이들한테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가둬놓고 이제 세금만 거둘 생각입니다. 워낙 지금 정권이 어설프게 하고 구멍을 많이 내놨지만 이번 조치는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